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디자이너들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당연히 좋고, 이 쓰임의 차이긴 한데 초보 디자이너들이 영상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그 차이를 헷갈려 하십니다. 물론 저도 정확하게는 그 용어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디자이너들은 그래픽 위주의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상의 걸 만들거나 아니면 촬영본 위에다가 좀 어떤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게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편집자들의 경우는 그냥 실사 기반 영상에 자막 정도나 간단하게 트랜지션 정도 치는, 요새로 치면은 그냥 유튜브 편집자? 그런 느낌을 저는 편집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유튜브 편집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를 이렇게 파이널 컷 프로나 베가스나 주로 공부하는 게 좋을 테고,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네들은 필요가 없고 거의 애프터 이펙트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위주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당연히 3D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대표적으로는 프리미어 프로,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애플, 맥 애들이 많이 쓰는 파이널 컷 프로, 그 다음에 소니 기반의 베가스가 가장 유명할 테고, 그 외로도 엄청 많습니다. 아비드라든지 퓨전도 있을 테고, 다빈치 리졸브도 있을 테고, 엄청 많죠.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지네들이 주로 쓰는 게 다 좋다고 하겠죠. 뭘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위주로 배우는 게 당연히 맞을 테고, 제가 보기엔 일단 이게 제일 그냥 노멀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리미어 프로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도비이기 때문이고요. 어도비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나 오디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호환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고요. 흔히들 파이널 컷 프로가 훨씬 퍼포먼스적으로 빠르다 좋다고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느니 어쨌든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뤄보긴 했는데 어차피 쓰는 거는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저는 애프터 이펙트 위주로 거의 작업을 하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쓸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많은 영상들을 갖고 와서 필요한 부분을 1차적으로 썰 때, 그럴 때 쓰고요. 왜냐하면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에 비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르기에 훨씬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로딩을 한 다음에 읽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 레이어 자체가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파형을 보기가 훨씬 편하게 되어 있어요. 파형을 보면서 썰기 좋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간단하게 쓰고요. 역시나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여기서 썬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으로 뽑아서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갖고 온 다음에 최종을 거기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 작업을 할 경우, 이거 역시 일반적인 디자이너 경우는 사운드 작업을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운드실에다가 믹싱을 맡기기 때문인데, 프리랜서 디자이너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준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아는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저는 2020을 쓰고 있고요. 제 강의를 봤으면 이제 대충 이거 위에 있는 탭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냥 그 정도고요. 세이브는 세이브, 오픈은 오픈, 이 정도만 씁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당연히 뉴를 할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겠죠. 새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애프터 이펙트를 치면은 그 이름을 만드는 거고요. 컴프에 뭐 프리미어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 이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을 찾는 곳입니다. 뭐 폴더 하고, 그 다음에 날짜도 쓸까? 헷갈리니까. 이 두 개면 됐고요. 얘네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그냥 안 건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새 창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쓰기 때문이죠. 그냥 모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거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 패널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프리미어를 4.1인가 뭐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대학교 때 그때랑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프리미어 책을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은 뭐 쓸 일이 없어서 그때보다 모르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를 씁니다. 에디팅 그리고 오디오. 에디팅은 말 그대로 뭐 편집에 유용한 패널일 것 같고요. 뭐 오디오는 오디오 작업할 때 뭐 유용한 패널입니다. 뭐 패널을 직접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프리미어를 다시 계속 말하지만 잘 안 쓰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버릇한 거고요. 일단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프로젝트 창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이렇게 뭐 드래그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뭐 그렇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뭐 저도 안 쓰니까, 저는 프리미어는 정말 마우스 딜거 눌러서도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쓸게요. 보통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얘를 마우스 드래그하고 여기 하얀 거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컴프처럼 생기는데, 이걸 프로젝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있죠. 마우스 뒤에 거 눌렀고요. 이 프로퍼티 눌러보면은 프로퍼티가 아니구나. 이 정보가 있고, 뭐야, 시퀀스 세팅, 이런 걸 여기를 시퀀스라고 하는구나. 컴프 대신. 그러면은 이 시퀀스는 이 영상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왔겠죠. 그러면 뭐 30프레임에 1920, 1080, 당연히 스퀘어 픽셀이고, 이거는 뭐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대충 얘기했지만 몰라도 되는 거고, 뭐 가로선인데 뭐 이게 주사선인데 요즘은 이런 걸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거 다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스퀘어 픽셀, 프레임 레이트, 그냥 정보를 아는 곳이고, 이렇게 보면 그냥 시프트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래? 이 레이어를 뭐 타임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는데, 막 이 불이 켜져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고, 하나하나 보면은 요 눈을 끄면은 안 보입니다. 이 상태로 렌더를 걸어도 당연히 시꺼먼 거는 안 걸립니다. 뭐 잠그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못 만지겠죠? 이건 뭐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사운드. 이 V는 비디오 표시인 것 같고, 이 A는 오디오 표시입니다. 이 레이어가.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상한 것들 있죠? 여기 드래그하면 가까이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여기는 세로입니다. 세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빈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뭐 넓어지고, 간단하게 뭐 오파시티 같은 뭐 키 정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리고 얘에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조정하는 건 좌측 상단에 있는 패널들인데,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여기 에디트 컨트롤이란 건 에디트가 아니구나. 이펙트 컨트롤. 얘를 선택하면은 이거에 관련된 뭐 간단한 어떤 효과들을 이렇게 키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건 뭐 안 쓰니까 어쨌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보면 뮤는 음악을 뮤트 안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운드 있는 영상을 갖고 왔을 때는 뭐 이렇게 쓰겠죠. 뭐 얘만 듣고 싶다. 그럼 반대로 여러 개 막 깔려 있다면 S를 누르면 얘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들이 선택한 상태에서 렌더를 걸면은 이게 적용됩니다. 다. 이게 다고요. 뭐야 이거 왜 안 없어져?
모르겠고 안 없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레이어가 엄청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본은 3개인데 그럼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을 누르고 요 Add the 트랙을 하면은 선택한 게 하나씩만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잘 안 쓰고 여기 Add the 트랙스라는 걸 선택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이상한 이렇게 창이 뜨고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비디오 트랙 몇 개를 뭐 더 할 것인가고 10개 이거 모르겠고 오디오 트랙 몇 개를 더 할 것인가 10개 보통은 같이 늘려주는 게 좋죠. 개수대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레이어가 증가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도구 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경우는 요 V 셀렉션 툴 선택 툴이죠. 그 다음에 이 C 레이저 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자른다고 볼게요. 자르는 툴이에요. VC를 가장 많이 씁니다. 뭐 H 손가락은 그냥 엄청 막 레이어가 많을 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게 가끔 쓰긴 하는데 VC를 많이 씁니다. 단축키. 편집이 결국은 그냥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테크닉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 여기 지점에서 C를 누르고 그리고 이 오디오도 같이 해주세요. 지금은 뭐 같은 영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잘 알아보면 분명히 2개 동시에 적용되게 자르는 게 있을 텐데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2번 잘라주고 V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얘에서 이만큼 더 자르겠다. C V 눌러서 딜리트 그 다음에 뭐 Shift 눌러서 2개 동시에 하고 뭐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이게 테크닉적으로는 편집이 됐죠. 이겁니다. 이 제가 쓰는 프리미어의 거의 95%가 이 효과고요. 물론 여기 뭐 속도 조절, 뭐 영상의 속도 조절, 뭐 이상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뭐 짜증나긴 하겠지만 저는 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그냥 대충 자르고 이 완성본을 뭐 MP4든 MOV로 뽑아서 그걸 다시 애프터 이펙트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효과들을 막 줘가지고 최종을 뽑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하나 보면 뭐 잘랐다 치면은 얘 마우스를 앞에다 대면 이 이상한 게 뜨잖아요. 이렇게 늘리면은 그냥 이 원본의 앞부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잘랐다가 V하고 뒷부분 살리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이 사운드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할 거면은 늘 잘 캐치해서 사운드도 같이 이렇게 잘라져 버릇 하시고요. Shift 누르고 하면 같이 되고. 뭐 반대로 뭐 뒤집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니다. 뭐 뒤집는 경우도 있고 리버스 하면 뭐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런 거는 하여튼 몰라도 돼요. 다 VC 제가 쓰는 건 이게 답니다. 정말로. 편집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가 저의 경우를 보자면은 일단은 옛날에 작업했던 거 보면 이렇게 뭐 옛날 어떤 뭐 시상식에서 특정 가수의 뭐 이게 편집을 할 경우는 뭐 영상을 쭉 나열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나중에 얘네들만 갖고 가려고. 그리고 뭐 좀 편집 프로그램의 그냥 가장 큰 용도 중에 하나가 그거죠. 뭐 빅뱅이든 뭐 슈퍼주니어든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라고 치면은 문제를 일으킨 멤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거를 이제 다 날려야죠. 이 영상을 쭉 찾아서 걔네들이 있는 거는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다 제거합니다. 얘네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되게 성가시죠. 그래서 문제 일으키면 좀 작업자들이 짜증나는데 이렇게 편집을 실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뭐 여러 이렇게 소스를 쭉 나열해서 내가 하고
뭐 쓸모 있다는 컷들을 이렇게 잘라서 위로 한 다음에 얘를 뭐 복사해서 최종 영상에 이렇게 붙여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자른 게 있으면 이게 V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긴 하는데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뒤에 리프를 눌러주면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를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갖고 와서 이렇게 뭐 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영상 자료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써야 되니까 쭉 배치한 다음에 하여튼 필요한 부분만 막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경우랑 하여튼 이런 경우랑 또 어떤 경우가 있지? 아, 인터뷰 할 때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뭐 마침 뭐 저번 9월에 그 바쁠 때 뭐 CJ 관련 인터뷰 일이 하나 들어와서 한 게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뭐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서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잠시 일이 수정이 들어와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하던 걸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할 때 써야 되는데 중간에 하려고 하니까 완전 흐름이 끊기네요.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인터뷰 영상을 할 때 지금 많이 쓰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원 카메라, 뭐 투 카메라, 쓰리 카메라 뭐 그렇게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제가 바빴을 때 9월에 엊그저께 술사 지은 사장님 중 한 분이 준 인터뷰 영상 일이 있었는데, CJ 채용 관련돼서 이거를 예시로 그냥 들자고 하면은 이분들은 일반인들이니까 제가 그냥 임시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뭐 촬영팀에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받습니다. 외장하드로. 그리고 이런 실사 촬영본 같은 경우는 막 용량이 막 수백 기가가 돼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하나 끝내면 바로바로 저는 지워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최근 거라서 이것도 이제 곧 지우긴 할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이라는 카메라가 쉽게 말해 뭐 카메라를 여기는 뭐 세대를 갖고 찍었다는 거고, 각각 뭐 다른 사람이 찍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도 다를 테고, 각각 뭐 어떤 비추는 사람, 예를 들어서 2명 인터뷰하면 뭐 하나는 여자를 계속 주시한다거나, 하나는 2명을 풀로만 찍는다거나, 한 명은 남자를 주시한다거나, 뭐 하나는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각자의 스케치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영상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에 다 깔고 나서 구분을 해야겠죠. 뭐 A 관련된 거, B 관련된 거, C 관련된 거 이렇게 쭉 깔아두고, 그리고 대사에 맞춰서 그 모디오를 듣고 애프터 에펙이래요. 프리미어에서 뭐 쭉 필요한 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 아까 보여준 시상식 관련된 것처럼 필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또 다시 컴프 만들어서 최종 컴프에다가 이렇게 불러오겠죠. 뭐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될 거고, 뭐 예능 같은 거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은 슬레이트로 뭐라고 써놓고 이렇게 딱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앞부분에 아,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이런 내용이다,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촬영하는 사람마다 뭐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에 쭉 깔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인터뷰 영상이라고 예시를 때리면은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좀 늘려주고요. 뭐 1번 카메라, 네, 저희가 뭐 2번 카메라. 아, 그리고 요거를 좀 잘 해야 돼요. 이게 뭐 버전이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는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요 번호가 선택된 거 위주로 불러지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쨌든 대충 하고, 요 3번 뭐 이렇게 바깥으로 해도 상관없겠구나. 속한 두 개의 팀. 이거는 같은 타이밍에 이제 촬영을 다는 거예요. 뭐 하나는 이렇게 위에서 때리고
얘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2명을 풀로 때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도 오디오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거는 뭐 요 오디오 파형이 크고 얘네들 파형이 작냐. 카메라 자체도 기본 마이크가 있긴 한데 이 제대로 목소리를 좀 깔끔하게 하려면 이게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빼간 게 있거든요, 하나. 그래서 그 메인 오디오를 빼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죽여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3 카메라의 타이밍, 싱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이펙트 컨트롤에서 대충 뭐 40해서 대충 이렇게 때려주고 2번도 이렇게 대충 해준 다음에요, 임시로.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뭐 입이라든지 어떤 제스처라는 걸 보면서 싱크를 맞춰줄 수도 있긴 한데 뭐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이 오디오 파형을 보고 맞춰주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오디오 파형이 뭐 잘 안 나온 네, 저희가 속한 2개의 팀 외에도 어쨌든 오디오 파형이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게 실제 촬영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원래 편집했던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귀찮아서 에펙에서 블러를 때린 다음에 뽑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타이밍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람마다 녹음을 클릭하는 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미세하게 몇 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는 원래대로라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점이. 그러면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다 다르단 이베이에서 말이죠.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디오 부분이나 말하는 거, 저는 오디오를 그냥 보는 게 가장 편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시작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아, 이게 맞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네, 저희가 속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많은 분들이 뭐 저희가 대충 속한 타이밍을 맞췄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는 그 뭐 대본이 있을 거잖아요. 이 대본에 맞춰서 필요 없는 말을 다 날려줍니다. 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뭐 지금은 딱 편집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가 길다고 엄청 더 긴 있죠. 경우가 있어요. 많은 마 분들이 같은 게.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여기가 좀 마가 길다 싶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다 날려주고요.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다이렉트 세일 지금은 뭐 이분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게 없는데 지금은 그냥 임시로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막 이런 거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 가상을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다이렉트 세일즈 이게 타이트하게 일단 싱크를 맞춰줘요. 본인의 그 가상의 타이밍에 맞춰서. 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이미 싱크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하에서는 뭐 이 오디오가 딱 필요 없으니까요. 뭐 지우고 싶지 않으면 뮤트를 해주든가 아니면 요 솔로만 켜준다. 저희가 속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어쨌든 지워주는 게 편할 거고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편집을 했으면 이제 저희가 속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뷰를 썼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뷰를 보고 싶어. 이 뷰를 빼고 하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컷으로 넘기고 싶어.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컷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한 구도가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컷을 바꿔주는 거죠. 보통은 뭐 이게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가장 쉽게는 문단이 끝났을 때 끊어주는 게 좋고 그때그때 본인이 필요한 단어 부분에서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세일 뭐 이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쨌든 잘라서 쓴다는 거고요.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세일즈 팀 뭐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는 얘를 똑같이 뭐 다 완성을 했다고 치면은 이것처럼 이 컨트롤 C에서 붙여주고 이렇게 최종으로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건 필요 없지 이제.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세일즈 팀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세일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뭐 편집을 완성했다 치면 저는 얘를 최종으로 뽑아줍니다. 컨트롤 M, 애프터 이펙트처럼 똑같아요. 컨트롤 M을 해서 얘를 이제 저는 애프터 이펙트로 갖고 와서 이 영상을 이제 만져주죠. 만져주는데 뭐 H264로 뽑는다고 칩시다. 뭐 일단은 MP4로 뽑을 거고 뭐 비트레이트 같은 건 저 같은 건 CBR로 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량이 크겠지만 그냥 적당히 한 20 정도로 때려주고 익스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면 바로 이 결과물이 이 프로젝트 창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아까 했나? 제가 이 프리미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컨트롤 C에서 이 애프터 이펙트 창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역시 반대로도 되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뭐야? 쿠팡 이베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자막 올리고 뭐 여기다 뭐 트랜지션을 주거나 이제 여기다가 뭐 말풍선을 올리거나 여기서 컴포지션을 많이 이베이에서 우리 최종을 제품을 뽑는 다이렉트 편입니다. 세일즈 뭐 팀. 사람마다 네, 달라요. 저희가 속한 그 다음에 하나 할 게 완벽하게 작업을 했다면 이제 사운드가 중요하잖아요. 2개의 팀이 더 있죠. 저는 이제 이 사운드를 이 1차 편집했던 요 값 편집했던 거의 완성본이 있다고 치면은 네, 저희가 속한 2개의 잘 보면은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얘는 야외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환경음이 많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사운드를 좀 간단히 잡아주고 싶을 경우에는 물론 이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오디오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도비의 오디션이죠. 소니의 예전에 사운드 포지 같은 건데 이 마우스 클릭을 누르면 에디트 클립 인 어도비 오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사운드를 제가 오디션에서 좀 손을 봐준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쓰는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세일즈 팀. 네,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있는데?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속한 2개의 팀 외에도 2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이 환경을 좀 줄여주고 싶을 경우는 이 환경 부분만 마우스를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주면은 이 노이즈를 캡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루질 못해요. 전혀 잘 다루지 못하는데 프리랜서 한 6, 7년 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국 강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했던 건데 그냥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이 캡처 노이즈라는 걸 프린트를 찍으면은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타이트해서 그런데 또 범위가 짧으면은 찍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여자 목소리까지 껴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환경이라고 치면은 캡처를 하면은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노이즈를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더 왜곡되게 없어지는 거고요. 적당한 수치를 본인들이 찾아야 돼요.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만큼만 이 사운드의 노이즈가 사라지는데 저는 이 전체 목소리에서 이런 환경음만 좀 제거하고 싶을 경우는 이 셀렉트 엔터
파일을 눌러줍니다. 먼저 얘를 먼저 캡처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줘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아까 이 캡처한 만큼의 노이즈 파형을 전체에서 요만큼 어떻게 좀 노이즈를 줄여준다는 소리입니다. 네, 저희가 속한 지금은 뭐 크게 아주 티가 날 정도로 뭔가 변한 것 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여기서 그냥 바로 뭐 저장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효과를 준 상태가 얘가 이미 이 오디오 익스트랙트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아이씨. 그냥 여기로 사운드가 따로 불러와진 겁니다. 지금 이미. 이게 뭐냐? 여기. 얘가 그냥 저절로 적용됐어요. 이만큼.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팀 외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 목소리를 좀 더 잡아주려면 잘 모르니까 이 프리셋의 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건 두 개만 씁니다.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성우 목소리를 건드리는 프리셋이고 뮤직은 그냥 배경음악 이런 거면 효과음인데 얘네 두 개는 저는 안 써요. 어쨌든 지금 성우니까 여러 뭐 다양한 이런 게 있죠. 저는 그냥 팟캐스트 모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면 좀 뚜렷해집니다. 에도 두 개의 팀이 더 있죠. 아까보다 좀 뚜렷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쭉 잡아주는 거고 여기서도 리페어에서 뭐 리듀스 노이즈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노이즈가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이상해지죠. 느끼실 만한 아까 이 오디션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은 걸 얘는 이제 자동으로 좀 잡아주는 거라서 한번 잡아줬으면 저는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뭐 소리를 들어보면서 눌러줍니다. 쿠팡 이베이에서 환경음이 좀 팀이 더 있죠. 잡혀졌다는 거고 이런 수치는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제가 원하는 그냥 대충 세팅 값을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뭐 이 피치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분 어쨌든 저 같은 건 뭐 성우는 팟캐스트 모드에서 뭐 뭐야 리페어에서 이 라우드 리듀 노이즈 실내에서는 딱히 쓰진 않아요. 이 노이즈가 없을 경우는 딱히 쓸 필요도 없고요. 사실 지금은 살짝 잡아준다고 쓸데없이 잡아준다고 한 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쿠팡 두 개의 팀 외에도 또 두 개의 성우가 뚜렷하게 저 같은 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을 넣겠다 하면은 비디오 하이브에서 뭐 단발성을 그때그때 사서 음악을 깔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강좌, 제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티스트를 그냥 구독합니다. 이게 뭐 1년에 30만 원인가? 이거면은 여기서 뭐 라이센스랑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뭐냐 대충 여기서 이것도 음악 작업을 많이 해봤으면은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검색할 줄 알죠. 많이 해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이것저것 밥벌이를 해봤으니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펑크, 팝, 뭐 일렉트로닉, 힙합 뭐 이런 음악이 시끄러워. 뭐 홈쇼핑 영상이든 뭐 이런 게 어울릴 거고 아니면 좀 올드한 어르신들 영상이나 좀 행사 영상 같은 거는 뭐 에픽이라고 시네마틱 그런 걸 검색해서 할 테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어쨌든 저 음악에 뭐 어울리는 걸 뭐 찾겠죠. 그냥 이거라고 칩시다. 이거로 치면 얘를 이렇게 다운을 받고 지게찾기 해놓고 얘는 다운받으면 바로 고모디오로 플레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뭐 다운받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라이센스를 다운받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라이센스 코드를 보내면은 해결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품을 쓰는 거겠죠? 그렇고 이거를 방금 받았던 사운드입니다. 정답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성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 같은 경우는 뭐 한 너무 0을 넘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소리가 깨진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는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 두 개의 팀이 더 마이너스 6 있죠. 기준.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보통 이렇게 팟캐스트 아까 그 옵션을 주면 대충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베이에서 좀 더 우리 좀 뚜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벨을 뭐 조금 올려줍니다. 그러면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 뭐 이 6을 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10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크게 높여주면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그리고 인위적으로 여기서도 뭐 스테레오 이펙트를 줘도 되겠네요. 뭐 여기서도 뭐 줄 수가 있구나. 쿠팡 이런 거는 할 게 없고 이베이에서 대충 0에서 마이너스 3 가까이 이 사운드 목소리가 이 정도 쿠팡 두 개의 팀 외 이 배경음악의 경우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운드면 소리가 당연히 물리잖아요. 외에도 두 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성우가 중요한데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얘네들은 당연히 배경음악이니까 배경으로 깔려야 되잖아요. 그냥 순전히 레벨을 낮춰서 이베이에서 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우리 제품을 다 이래도 되긴 한데 아까 제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이 오디오에서 기본 프리셋을 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뮤직에서 이 밸런스 뭐 어쩌고저쩌고 뮤직 얘를 때려주면 얘가 대충 사운드가 이 정도로 잡아줘요. 적당하게 이 정도로 잡아주고 네, 저희가 속한 두 개의 팀 외에도 두 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저는 얘가 좀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한 뭐 7 정도 최고점일 때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하여튼 20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네, 저희가 속한 두 개의 팀 외에도 두 개의 팀이 더 있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쿠팡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 네, 이렇게 저는 사운드를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 하고 효과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갖고 와서 그냥 썰어서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을 뽑아줄 때 컨트롤 또 M을 해서 만약에 이제 최종 진짜 오디오까지 편집된 최종 작업이다 하면은 여기서 뭐 역시 제가 뭐냐 이거 MP4로 납품을 한다고 치면은 이 비디오에서 이 비트레이트만 조절해주고 이거는 계속 해보세요. 계속 애프터 이펙트 강좌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비트레이트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용량 대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기준이 그냥 용량 대비 가장 낮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이게 더 추후에 나오는 뭐 코덱이긴 하지만 저는 그 옛날 사람이 서버릇한 거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에서 이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 이 라우디니스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외국 강좌에서 저는 해버릇해서 이거를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운드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이 세팅 값을 하고요. 저는 15 정도 줘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해버릇해서 그냥 대충 이걸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이 프리미어에서 제가 하는 과정까지 다 뽑았습니다. 편집을 해서 사운드까지 편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최종이냐? 어쨌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안 좋은 게 이 오디오가 가끔 막 이펙트가 이렇게 물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면은 사운드가 없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고 온다 치면은 얘 사운드가 되게 작게 나오고 들려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지워줘야 원래 사운드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웬만하면 안 해요. 뭐 사운드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방금처럼 아웃풋을 뽑아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영상만 그때그때 뭐 얹히려면 당연히 이렇게 갖고 오는 게 편하고요. 당연히 사운드만 꺼주고 뭐 중간에
일 수정 때문에 끊었다가 했는데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지만 일단 디자이너는 이 편집 프로그램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거 VC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운드 편집 할 때 뭐 목소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만한 그리고 이 팟캐스트 뭐야 이거 이 다이얼로그에서 뭐 여러 가지 해봐요. 본인 스타일대로. 저는 이 팟캐스트 기준으로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뮤직에서 밸런스 뮤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마이너스 한 20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한 건 디테일한 건 이 레벨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보면서 방해가 안 되는 이베이에서 우리 제품을 다이렉트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끝났나? 하여튼 편집 프로그램은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크게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를 쓰시든 베가스를 쓰시든 뭘 쓰시든 팟컷을 쓰시든 뭘 써도 아무 상관없고 뭐 이런 용도로만 씁니다. 그러면은 강좌는 제가 하는 기본 강좌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